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그 GV80을 하나 리뷰하려고 왔는데 저쪽에 이제 강남 쪽엔 시승이 있다 그래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이제 전시대에 있는 데 찾았거든요. 일단은 뭐 동영상을 조금 한두 개 정도 커트 방식으로 좀 찍었는데 그냥 저의 첫 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예, 그리고 6,580만 원에서 좀 옵션을 좀 많이 넣어야지만 지난 리뷰에서 한 1,500 정도 옵션을 집어넣어야지만 웬만큼 탈 수 있는 모델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그 옵션 넣어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보상받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파라볼릭 매트릭스죠. 그 디자인이 좀 돼 있는데 역시 그 디자이너가 벤틀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격자무늬 그릴로 좀 돼 있거든요. 약간은 좀 상당히 좀 크다 이런 느낌이 있고 재질 자체는 뭐 일반적인 그런 이제 플라스틱 재질 뭐 이런 거에 이제 크롬이 먹여져 있죠. 차의 첫 느낌은 상당히 좀 차가 우람하다. 그리고 좀 곡선보다는 직선적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남성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일라이트 같은 부분은 지금 이전에 G90에서 나왔던 방식처럼 두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그 데일라이트가 위아래 상하단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면부 크롬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차를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건 없고요. 옆에 라인하고 크롬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뭐 사이드 쪽의 부분은 좀 크롬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만 좀 보고 실내로 들어갈게요. 겉모양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한데 실내 부분이 생각 외로 너무 좋아가지고 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측면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265짜리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평평비로 이제 265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고 현재 껴져 있는 휠은 옵션을 추가해서 22인치짜리 휠이 껴져 있습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에 6,580만원짜리는 19인치짜리 타이어를 선택하실 수 있게 돼 있고 옵션에 따라서 20인치, 22인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전 차에서 22인치짜리 휠 국내 차에서는 좀 보기 힘든 휠인데 거의 뭐 아우디에서도 고성능 버전, RS 버전이나 이런 차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휠인데 지금 일반 그런 뭐 미드 사이즈 SUV죠. 전장 길이가 이제 5m가 조금 안 되는 차인데 요 이제 럭셔리 미드 사이즈 SUV에도 22인치짜리 휠을 현대자동차가 지금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휠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좀 모양이 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밖에서 보니까 그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디자인은 조금 그 모양이 좀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타휠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단순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차는 상당히 좀 휠이 크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제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어 서스펜션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 스타트 가격 자체가 6,580만원이면 그 X3? BMW나 뭐 벤츠, 아우디에서는 중간형 차들에서 볼 수 있는 가격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옵션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죠. 물론 이제 그 에어 서스펜션을 더 상위 모델의 옵션을 좀 제공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전자식 서스펜션 요거 달려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벤트 쪽에 보면은 모양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그널 같은 경우에 방향지시 등이 보통 여기 그 사이드 미러에 일반적으로 달려 있는데 지금 GV80 같은 경우에는 G90과 비슷하게 GV80 같은 경우 휀다 쪽에 지금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쪽에 좀 방향지시 등이 양쪽으로 지금 일체감 있게 이렇게 달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없으면 아마 요 모양만 보시면 좀 벤틀리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이제 그 기본 구동 방식이 보통 일반적인 SUV가 이제 전륜 방식의 베이스를 두고 그 사륜을 좀 구동하는 방식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 후륜 구동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을 하기 때문에 전륜과 후동, 후륜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전륜 여기가 좀 짧아요. 이 부분이 좀 짧고
그 뭐라 그럴까요? 오버행 부분이 이 앞부분이 좀 길죠. 근데 지금 이것도 뭐 BMW나 이런 것처럼 극단적으로 좀 짧은 건 아니지만 후륜 구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뭐 기계적인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뒤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네, 실내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크롬이 좀 들어가 있는데 약간 모르겠습니다. 뭐 크롬을 왜 집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투톤 바디를 좀 많이 처리하는 편인데 아마 이 앞쪽에 있는 크롬하고 좀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죠. 예, 뒤로 가기 전에 하나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옵션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대자동차는 고스트 도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도어가 있으면 네, 압축 도어 형식인데 살짝만 밀어주셔도 네, 도어가 닫힌다. 요거 아마 그 국내 차에서는 많이 경험하기 힘든 차일 것 같아요. 근데 옵션 추가하시면 네, 이렇게 압축 도어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좀 편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뒤쪽 디자인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버게미를 좀 강조했다고 하는데 좀 단순하다, 차가 좀 단조롭다 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벤틀리의 형상을 그런 이제 아웃라인을 좀 비슷하게 잡아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약간 좀 근육질 스타일의 이런 차. 옆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곡선이라는 부분은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좀 단조롭게 돼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레터링 부분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뭐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도 네, 이쪽은 이제 하이그로시 부분을 처리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바디 부분을 처리를 해서 밑에 부분에 이제 그 안개등이나 뭐 이런 걸 했고 트렁크 여는 버튼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뭐 뒤에서 열었고요. 일단은 이게 옵션으로 100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7인승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 100만 원이 빠져서 네, 5인승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보다는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넓다. 제가 봤을 때는 BMW X5보다 대략 한 2mm 정도 이 차가 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X5보다는 폭이 좀 되게 넓은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도 러그매트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뭐 외부에서 장착하는 것보다는 네, 자사에서 주는 게 있으니까 러그매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네, 수납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되게 잘 해놨네요. 네, 요 이제 트렁크 공간에 좀 가리는 그 옵션도 이쪽에 좀 장착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와, 이 차가 생각보다 좀 괜찮다고 제가 많이 느꼈던 중에 하나가, 보통 5인승 모델에서 뒷좌석에 리클라이너 되거나 좌석이 움직이는 거를 장착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나 뭐 이런 차들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뭐 지금 5인승인데도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전동식으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재 구현하고 있는 그런 옵션은 아니고 수입차에서도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이런 부분도 디자인 일체감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뭐 통일성을 좀 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 아웃룩 같은 경우에 네, 12V 자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상당히 좀 넓습니다. 실내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와, 여기서 진짜 뭐 그 전장 길이에 비해서 좀 작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넓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렉시콘 오디오가 지금 RANC하고 옵션이 붙어 있거든요. 네, 로드 노이즈,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옵션이 지금 이 차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렉시콘 오디오 지금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 개수가 상당히 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3열은 지금 없는 옵션인데도 이쪽에도 스피커가 좀 달려 있네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네, 디자인이 일차감이 좀 있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와, 잘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입에서 웬만하면 국산차에서 잘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기도 지금 네, 내려볼게요. 네, 세이프티 기능은 조금 압이 좀 있네요. 다른 차보다 민감성은 좀 떨어지긴 한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실내 부분은 뭐 전방 시트만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차는 뒤에도 조금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뒤에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도 상당히 넓고요. 네, 지금 각도도 보통 한 85도 정도까지 맞나요? 45도, 45도? 네, 하여튼 뭐 되게 넓게 열리고 그 도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넓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마감 처리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패널 부분은 그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은데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좀 특이한 점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이 정도 사이즈 차 보면은 그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 그 전동식을 좀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전동식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고급차, 뭐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독일 3사에서 나오고 있는 뭐 S클래스나 7 시리즈나 조금 대형차, 예, 쇼퍼 드리븐 할 수 있는 그런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좀 집어넣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요 이제 가죽과 네, 메탈 느낌 나는 이 렉시콘 오디오가 뭐 상당히 좀 뭐 배치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은 디자인 일체감이 좀 있어요. 네, 파라메트릭스 그 파라볼릭이라고 얘기하죠. 예, 약간 점선 타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뭐 일체감이 있고, 여기도 지금 크롬으로 좀 처리를 하고 투톤 바디로 좀 해놓은 부분도 상당히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 2열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2열에 전동 기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오, 이거 아마 그 국산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신세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SUV도 저도 경험을 많이 했지만 보통 이 정도 5인승에서의 이런 그 리클라이너라 그래야 되나요? 네, 좌석이 움직이는 시트를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근데 전동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등받이 부분도 각도 조절을 전동식으로 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편리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등받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멀리해서요. 네, 등받이를 뒤로 내리게 되면 뒤로 굽히죠. 네, 각도를 뒤로 이제 굽히게 되면 시트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옵션이 있어요. 네, 저 아래 위에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시트도 위 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네요. 그럼 앞뒤 두 방향이랑 등받이랑 위 아래 올리는 네, 6웨이 방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뭐 지금 국산차에서는 좀 보기 힘든 옵션이고요. 특이한 버튼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시트가 접어지게 돼 있어요. 네, 거의 모르겠습니다. 옵션 추가하면은 6,580만원에서 이제 8,83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옵션을 추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 정도 옵션이 되는 차를 수입차에서 구매하려 그러면 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뭐 스포츠 모델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보통 수입차는 1억 2천만원대 정도나 뭐 1억 1천만원, 좀 단위가 틀린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차가 아무리 뭐 가격을 넣어도 8,830만원에서 세팅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금액대에서 상당히 옵션이 좀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뭐 레저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요즘에 그 반려견이나 이런 거 많이 키우시잖아요. 좀 시트를 빨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하기 좀 힘든 면이 있는데 상당히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시트가 지금 기본 옵션에서 두 단계 고를 수 있는 이제 그 옵션이 있거든요. 가죽이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러워서 보니까 다 나파 가죽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옆에도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여담으로 저희 이제 그 아는 친구가 나파 가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나파 지역에서 나오는 가죽을 나파 가죽이라고 예전에 일컬었는데 지금은 나파 가죽이 대명사처럼 됐기 때문에 나파 지역에서 나오는 가죽을 나파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되게 부드러운 가죽, 네, 그 소가죽 중에서 좀 부드러운 가죽을 일반적인 이름으로 나파 가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죽은 뭐 사람 스킨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그냥 가죽을 만져보시면 돼요. 예, 느낌상으로 상당히 부드럽죠. 부드럽고 예, 주름이 상당히 잘 갑니다. 여기 보시죠? 네, 사람 피부도 살짝 누르면 주름이 가잖아요. 아이고, 제 손이 엄청 주름이 많네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일단은 이렇게 주름이 좀 네, 가는 것도 네, 이렇게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뒷좌석에도 보시게 되면 옵션으로 지금 220V 아웃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40만원 정도 추가하셔야 들어가는 옵션이고요. 지금
뒷좌석도 열선하고 통풍, 그 다음에 에어컨을 공조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도 동승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좀 쾌적하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예, 상당히 좀 가죽으로 잘,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다 많이 덧댔고요. 예, 요것도 부드럽게 좀 나오네요. 네. 뭐 에르고 시트에 대해서는 뭐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거, 이 앞좌석에 가면 에르고 시트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파이핑 처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스티칭 부분하고 약간 뭐 마름모꼴로 해서 스티칭으로 해서 약간 영국의 아주 고급차 또는 이제 프랑스 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티칭이 돼 있는데, 네, 펌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이제 파이핑 처리는 국내 차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옵션이긴 한데 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뒷좌석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앞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화질이 더 좋네요. 네, 아까 보여드린, 네, 그냥 닫으셔도 되고 고스트 클로징이라고 하는 소프트 클로징 옵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드 같은 경우에도 아우디 A6나 뭐 A8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정말 고급스러운 우드, 네, K5에서 보지 못하던 네, 우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위에 상단 부분도, 네, 가죽으로 좀 마감을 했고 렉시콘 오디오 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간 일체감이 있어요. 디자인 통일성을 좀 많이 줬다. 저는 고급차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원형하고 이런 그 뭐 그릴 부분하고 비슷한 느낌의 그런 일체감을 많이 줘갖고, 아마 이 GV80 타시는 분들은 이전의 제네시스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거를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부분도 크롬을 일부 집어넣고 가죽으로 다 마감을 처리를 했다. 요거는 이제 시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색감을 좀 고르실 수 있거든요. 요 월럽 부분도 한 4가지 정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하시는 분의 취향에 맞추셔서 요 월럽 부분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내 부분 조금 보여드리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시트는 지금 뒷좌석 같은 경우에 유계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시트 익스텐션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 앞뒤로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안마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에르고 시트 지금 선택한 것 중에 이제 옵션 추가를 하시면, 네, 7가지 이제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서 뭐 좀 안마 기능 같은 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버튼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 부분하고, 네, 약간 이제 아우디하고 좀 비슷하네요. 근데 이것도 디자인 일체감을 많이 줬죠. 러버 서포트 하는 것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차가 지금 에르고 시트가 그 독일 정형 화케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 볼보가 보통 스웨덴 정형 화케에서 인증을 받은 시트를 했기 때문에 시트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 독일의 정형 화케에서 요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에르고 시트 제네시스가 이렇게 받았다 해서 요 마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공인된 데서 좀 받은 것 같으니까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장착된 것 중에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전기가 안 들어와서, 네, 시연을 해볼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가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를 좀 뒤로 밀게요. 상당히 좀 정숙합니다. 안에 노이즈가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65dB 이상 됐을 것 같은데, 실제 실내에서 느끼는 정숙성은 상당히 좀 외부 소음을 좀 많이 차단해준다 이렇게 좀 느낌이 좀 많이 와요. 지금 뭐 리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 재질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나머지는 다 가죽으로 지금 마감 처리를 해놨고, 이런 부분도 지금 이중 가죽으로 해서 가죽을 좀 이제 그 색감을 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뭐 길이 정도 되겠죠. 요런 이제 버튼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좀 디자인의 일체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국내 차에서 좀 볼 수 없는 그런 옵션이긴 한데 메탈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눌러봤을 때도 상당히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좀 깜짝 놀랐죠. 국내 차에서 좀 볼 수 없는 옵션이긴 한데,
지금 12.3인치 옵션을 추가하시려면 제가 정확한 가격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140만원 정도의 아마 옵션을 추가하셔야지만 요것도 12.3인치짜리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돼 있고, 기본형으로 내비게이션 제공하고 있는 거는 14.5인치짜리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얇은 타입의 가로로 길게 돼 있는 게 이제 BMW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좀 크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10.25인치죠. BMW 10.25인치하고 14인치. 4인치 차이 상당히 크다. 뭐 한 이 정도 크기는 하나 정도, 핸드폰 하나 크기 정도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돼 있고 시야감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시야감은 그 전면 시야가 유리창은 조금 그 캐퍼드 디자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좀 작다 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이 한번 가셔서 실제적으로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데도 다 가죽으로 다 마감을 해내서 실제 플라스틱 부분을 찾기는 요 위에 스티어링 휠 윗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옆에 부분도 다리가 닿는 오른쪽에 악셀하는 부분도 이쪽도 다 지금 가죽으로 해서 스티칭으로 해서 다 마감을 해놨거든요. 상당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단조로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조로운 차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쓰기 편한 것만큼 유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좀 단조롭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륨 조절하는 것도 지금 이 안에도 액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켜지진 않아가지고 쓸 수 있는 간단한 거 오디오, 미디어, 뭐 셋업 부분만 나와 있고 상당히 좀 간단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쪽에는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패드가 있는 거 보니까 그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기능이랑 지금 USB 꽂는 포트라던가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뭐 드라이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질감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좀 웬만하면 국산차 이렇게 칭찬을 안 하는데 와 이거 현대차에서 좀 볼 수 없는 질감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A10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걸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질감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눌러보시면 상당히 좋고요. 버튼이랑 돌려보시면 질감이 상당히 좋다. 이것도 지금 뭐 저는 이런 타입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360도로 지금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고 이쪽에도 버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한글이라던가 이런 거 내비게이션 찾을 때 필기체 형식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약간 이 메탈릭하고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재질 자체가 뭐 모르겠는데 플라스틱 재질 같기도 한데 이 화이트 색상하고서 되게 좀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기어 같은 부분 이제 뭐 서버스키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탈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느낌의 지금 기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돌렸다가 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리백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묵직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다. 웬만하면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밸런스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드 처리로 잘 돼 있고 여기도 크롬으로 좀 처리가 돼 있고요. 이 안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디자인식으로 좀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게 좀 단가를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좀 디자인에 일체감을 좀 주고 있다. 그 다음에 6,580만원에서 추가적으로 350만원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추가하셔야 4륜구동 모델 이제 H트랙이겠죠. 그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거 선택을 하시면 터레인을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덕에서 이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HDC 기능이라던가 카메라하고 이런 거 이제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좀 단조로운 느낌의 레이아웃인데 운전자한테는 상당히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레이아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눌러보시면 이거랑은 좀 기어 부분하고는 이런 뭐랄까요 강도 차이가 좀 난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잘 해놨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우드는 아우디에서 봤던 그런 무광 그냥 나무 무늬결 같은 그런 우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K5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단가가 3,000짜리니까 분명히 안 들어갔겠죠.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이랑 수납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일반적인 사이즈로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크인 시트가 이쪽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좀 누워질 수 있는 옵션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옵션은 좀 빠지고 그냥 일반적인 워크인 시트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동승석에서도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가 상당히 좋습니다. 2열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로 왜 이동을 하냐면 2열에 웬만한 건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요걸 안 보여드려가지고 한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열에 이쪽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화장 거울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고급스럽다. 네,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위에도 그 보게 되면은 그 저런 재질로 돼 있네요. 네, 알칸타라 같은 그런 재질로 좀 돼 있어갖고 일반적인 천 재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색감을 좀 고르실 수 있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 썬루프 장착이 돼 있는데 2열에 지금 화장 거울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열 쪽에 보게 되면은 뒤에도 지금 독서등이라던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옵션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게 좀 몇 개 있어가지고 한번 보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렉시콘 오디오 들어가 있는데 그 RANC 로드 노이즈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하려면 스피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스피커 같기도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피커 부분이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장착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뭐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보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옷걸이 같은 뭔가요? 무슨 거리 같은 게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옷걸이가 하나 있네요. 전체적으로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디자인의 일체감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제네시스 모델 자체가 좀 카피캣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 소재라던가 하나의 일체감을 가지고 디자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높은 점수 주고 왔고, 뭐 가격은 6,580만원이지만 옵션 추가를 좀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수입차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그 SUV는 이제 미국 타입 차들이 좀 많이 주류를 가지고 있고, 독일 차도 뭐 리더는 아니고 팔로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충분하게 이런 옵션을 추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차가 상당히 좀 뭐 마감도 좋고 소재라던가 이런 부분은 칭찬을 좀 많이 할 소위 마이너스적인 부분보다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에 좀 문화적 충격이네요. 랜드로버에서나 그 레인지로버에서나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또는 이제 BMW X7 정도 가야 되겠죠. 1억 2천 정도 가야 되는 차에 들어가는 옵션인데 6,580만원에서 옵션 추가하시면 지금 이렇게 뭐 리클라이너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게 상당히 현대차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문화적 충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잘 돼 있네요. 이런 부분도 뒤에도 보게 되니까 그 하단 쪽에 들어가 있는 크롬 부분도 상당히 좀 앞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 통일성을 좀 맞췄습니다. 확실히 뭐 누가 디자인한지 모르는데 이상엽 디자이너가 아마 벤틀리 쪽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하나 뭐 레이아웃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현대차에서 볼 수 없는 뭐 제네시스 이제 독립 브랜드긴 한데 레이아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은 뭐 제가 뭐 추천해드린 거, 저는 큰 휠을 추천을 잘 안 해드리기 때문에 19인짜리 휠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19인짜리 휠은 이제 요거 이제 보시는 22인치는 40알짜리 레디얼이 가지고 있고요. 21인치짜리는 45알 레디얼, 그 다음에 19인치짜리는 50알 레디얼 뭐 이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레디얼이 5%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고무 부분이 좀 늘어나는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인 SUV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조금 뭐 19인치짜리도 나쁜 휠은 아니고 좀 인치가 있는 휠이긴 한데, 실제 차가 상당히 좀 날렵하다 보니까 22인치짜리 휠 뭐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좀 과한 느낌이 있죠. 타이어 금액 생각하시면 좀 뭐 6천만원짜리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일 수는 있거든요. 일단은 제네시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카탈로그나 뭐 이런 데서 봤던 거하고 실제 보는 옵션하고 상당히 좀 느낌 차이라던가 질감 차이가 좀 많이 나갖고 조금 문화적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상세하는 걸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더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GV80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는 그 독일차 X5하고 뭐 이런 경합할 수 있는 차하고의 옵션의 좀 차이라던가
뭐 가격 차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아마 공감할 수 있는, 저는 전략적으로 되게 세팅을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전체적으로 수입차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갭 나면 충분히 고객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텀은 되거든요. 전략적인 세팅을 상당히 현대자동차가 전략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A10T였고요. 오늘 GV80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